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고 김영균 씨의 5주기 추모제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에서는 외주화 중단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반대 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진 현대제철에서 원료 처리 공정에서 시설 관리 작업을 하던 외부 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천안에서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보험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서산 국제 크루즈 상품이 한 달여 만에 완판됐습니다. 내년 5월 서산에서 출발해 일본과 대만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영균 씨의 5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정 기자,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네, 추모제는 고 김영균 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렸습니다. 72개 단체로 구성된 김영균 5주기 추모위원회가 마련한 행사인데요.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영균 재단 이사장과 발전 노동자 등이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5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정작 책임자들은 회피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됐는데도 노동 현장은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고 김영균 씨 사망 이후 2년 만에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5년 만인 2026년에야 전면 시행될 상황에 놓인 건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숨지게 될 경우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중소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가 중소사업장에 대한 교육 지원에 나섰지만 아직 준비가 미비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추모제 참석자들은 노동자들이 또다시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투쟁하고 50인 미만 50억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혁하는 데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미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 현대제철에서 외부 업체 직원이 숨졌습니다. 6일 오전 9시 50분쯤 당진시 현대제철소 원료 처리 공정에서 시설 관리 작업을 하던 외부 업체 직원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7.5m 높이에서 안전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난간이 넘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결정을 위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상습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6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주범 2명을 포함해 10대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주범이 공범들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편취한 보험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A씨 등 주범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산 국제 크루즈 상품이 출시된 지 한 달여 만에 완판됐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크루즈 상품 판매를 시작했으며 4일 2,600여 명이 예약을 완료해 공식적으로 완판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서산 국제크루즈는 충남에서 출발하는 최초의 크루즈 상품으로 내년 5월 서산에서 출발해 일본과 대만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부산항에서 하선하는 크루즈 이용객이 서산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세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탓에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개월이 돼서야 겨우 초안이 나온 겁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와 강서구 등 전국적으로 6개의 선거구가 통합되고 또 6개의 선거구는 분구됩니다. 또 5개 지역구 구역이 조정되는 등 변화의 폭이 상당한데요.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는 한 석씩 줄었고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한 석씩 늘었습니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초안을 토대로 획정안 검토에 나서게 되는데요. 최종안 도출까지 이의가 있을 경우 단 한 차례의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석수 사수를 위한 수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입니다. 태안군이 친환경 농업과 토양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미생물을 생산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김규진 환경축산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환경축산팀장 김규진입니다. 예, 먼저 농업용 미생물이라는 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농업용 미생물은 토양 환경 개선, 작물 생육 증진 및 영양분 제공, 병해충 억제, 가축 면역성 증가 등에 활용됩니다. 농축산물의 가치를 높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 환경 개선의 경우 토양에 살포된 미생물이 토양에서 황산화 물질을 생성해 유해 미생물 억제에 효과적이며 유익한 미생물이 나와 작물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네, 농업용 미생물 보급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업용 미생물실에서는 미생물 멸균 배양기 등 7종 16대의 장비를 갖추고 EM 활성액, 유산균, 고추균, 효모균 등 7종의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 농가를 위해 작년 대비 120% 늘어난 총 250톤의 농업용 미생물을 공급했는데요. 내년에는 미생물 생산 장비를 교체하고 추가 장비를 도입하는 등 생산량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네, 농업 현장의 반응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한우 사육 농가에서는 농업용 미생물을 활용해 축산의 악취 저감과 퇴비 장내, 가축 분뇨 발효 촉진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미강 등 농산 부산물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급여함으로써 사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돼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김규진 팀장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피해 보건 사업비 환수를 놓고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8월 허베이 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피해 보건 사업비 배분금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먼저 약 2천억 원을 배분받았던 허베이 조합은 153억 원만 반납하고 정기 예금과 운영비는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억여 원을 배분받은 연합회는 환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동모금회는 서해안연합회가 모금회를 상대로 배분금 환수 조치와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5일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북부 박장성과 우호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베트남 북부 롱안성과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베트남 지방정부와 맺은 두 번째 협정입니다. 이번 협정은 충남도와 박장성의 동반자 관계 구축과 공동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협약에 따라 이들은 행정관리와 운영 경험 교환, 공무원 상호 방문과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교류와 경제 교류, 청소년 상호 교환 연수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남쪽과 북쪽의 그런 성들과 저희 교류를 통해서 베트남과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 간의 그 상호 관계가 발전하듯이 저희 양 지방 정부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장항 국가습지보건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비 685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자연환경 보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에는 생태숲과 습지 전망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서산 지역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64곳을 점검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2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절사규 등 지정 폐기물 공공수용 유출과 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며 분야별로는 수질 분야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산시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경고 등의 조치를 했고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달부터 초등학교 취약통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 3월 입학하는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강원도의 사정은 어떨까요?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리창 곳곳은 깨져 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춘천 남면에 위치한 옛 발산중학교입니다. 이곳은 남면 지역의 유일한 중학교였지만 지난 2002년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춘천 남면은 지난 1993년 가정초등학교 박암분교를 시작으로 지난 2009년 가정초등학교까지 지역 내 5개 학교가 모두 폐교됐습니다. 학교가 없어지다 보니 아이들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학생이 없더라고요. 학생이 없고 중학생도 없고 고등학생도 없고 청년들이 없어요. 올해 강원자치도 내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5곳. 내년에도 화천과 고성, 인제의 초등학교 3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면서 지역 소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농산어촌의 문화, 예술, 체육의 공간으로도 기능을 하는데 일단 학교가 사라진다는 건 이런 공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학교가 지역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가 이제 해당 지역에 자녀가 있는 가족이 이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학교가 폐교된다면 이런 점 때문에 지역의 소멸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강원자치도 초등학생 수는 6만 9천여 명, 내년엔 6만 7천여 명으로 2천 명가량이 줄어들 전망인데 오는 2027년엔 6만 명 선마저 붕괴될 전망입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덩달아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는 상황.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